자, 우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 우리가 원전 관련주 중에 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닙니다만 소형주 쪽에서 꽤나 이제 자주 부각이 되는 종목이 있죠. 비슷한 이름의 우진 엔텍. 자, 그 우진 엔텍의 모회사입니다. 우진 엔텍이 있고요. 그리고 우진. 자, 그래서 원전 쪽에 이슈가 됐을 때 이 우진 엔텍 같은 종목들 굉장히 강한 흐름들,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들 우진 엔텍의 경우는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변동성 큰 이런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우진 엔텍과 다르게 이 우진의 경우에는 물론 여기도 이제 원전 테마에 똑같이 걸치는 그런 겁니다. 이제 똑같이 걸쳐요. 요 예전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예전에 분석 내가는 거 우진 엔텍은 많이 했어도 우진은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진 엔텍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자, 우진은 이게 예전에 우리 뭡니까, 우리 천재 명인님 있을 때 저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저쪽 같은 경우 한 달 전쯤에 몰라 삼성전자 때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재 리더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그다음에 SML 성장, 이거는 이제 우진과 우진 엔텍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자, 요 상황에서 자, 오늘 실적이 발표가 지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우진의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와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오늘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요. 여기도 지금 저가에서 보게 되면 뭐 저 멀리 작년 저점을 제외하고요, 뭐 올해 저점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저점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150%가 올랐어요. 올 저점에서 고점을 치면 더 올라갔었죠. 150%로 올라 들어간 종목인데,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부각이 안 돼 있던 종목, 저평가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분기, 자, 이제 오늘 가서는 이슈를 보게 되면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 원래도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었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요, 원래도 계속 이렇게 사상 최대 이렇게 계속 경신해 오고 있던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 비수기 쪽에 조금 안 좋은 흐름 1분기에 보였다가, 그 다음에 2분기에 지금 이렇게 개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매출과 이익이 다 같이, 그러니까 3분기 쪽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수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3분기에 실적이 매출이 476억에 영업이익 98억입니다. 여기다 98억 더하게 되면 136억, 그래서 현재 3분기까지만으로 영업이익이 136억이 나왔죠. 작년에 161억이 나왔으니까, 자, 특별한 일 없는 한 이제 올해도 또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476억이니까 지금 2분기하고 3분기만 하더라도 820억. 그래서 1분기까지 하고 하면 1100억이 나오고요. 1100억. 매출 1100억이 나오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 특별한 일 없는 한 올해도 또 사상 최대기 나오는가, 우리 기관들 뒤지게 일한다는 얘기 자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년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에, 그것도 원전 쪽 계측기 분야에서는 굉장히 강한 독보적인 기업이거든요. 원전 개척 분야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원전 이거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은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마누가 프로젝트 기대, 마스가에서 마누가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가고, 원전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 같은 종목이 저렇게 강하게 치고 들어가고, 그래서 원전이 다시 되살아서 이렇게 기대를 받는다 그러면 이 원전 개측 장비를 다루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이 이렇게 올라올 거 뻔한 거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 전서부터 계속 나온 거. 이런데 전망치 하나 안 내놓고 레포트 하나 안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얘기 드린 거 있죠. 여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본다라고 하면, 자,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친원전 기조 강화 속에서 한국형 원전 개선기 독종 공급 수혜, 이렇게 하는데 뭐 제대로 된 레포트 하나 내. 이게 지금 유일한 레포트예요. 이게 그나마 최근에 나온 거. 그리고 쭉 내려가면 없어. 그러니까 SK증권에서 하나 나오고는 내내 뭐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전망치 안 넣을 수밖에 없죠.
일 좀 해라 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원전주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테마성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완전 대표는 현재의 실적보다 주가가 압도적으로 올라가서 PER 수치가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 이쪽에 중간에 이제 적자가 한번 끼어긴 했습니다만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태로 본다 그러지 매년 경신하고 있거든요. 매년 경신하고 있는데 전망치 하나 없고 리포트 하나 없어서 소외되는 형태. 예, 얘기 드렸죠. 자, 제가 앞서서 이미 어제 분석을 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소외되는 업종 종목들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에 가면 이렇게 매년 경신되는 얘가 지금 PR 10배밖에 안 돼요. 자, 여기서는 우진엔텍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특히나 원전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설비들을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흐름이라면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이게 대표적으로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냐 그러면요. 우진엔텍은 코스닥 기업이고요. 우진은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피에 있는 저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야 되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익이 54억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략 한 40배 정도 되죠. 자, 여기서는 우진엔텍은 40배고 섹터 대표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12개월 선행 PER이 무려 450배. 이런데 이렇게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우진은 10배. 찌릿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평가, 이게 확실하게 저평가다 이거죠. 그럼 이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총 3가지 요인으로 설명드렸죠. 첫 번째, 업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업황이 애매한 종목, 업황이 깨지는 종목 아닙니다. 업황이 깨지는 종목은 저 골드 케미칼 같은 종목들처럼 공매도가 나와가지고 작살이 나버리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깨지고 공매도 나서 주가 착살나고 저평가는 뭔 놈이 저평가? 그런 종목들은 애초에 저평가를 따지고 말고 할 계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평가인 경우에는 업황이 애매모호한 애들이라는 얘기다. 업황이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형태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멘텀의 이슈, 모멘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원전주거든요, 우진. 그 원전주니까 이게 적어도 이 모멘텀이 두산 에너빌이 이루고 있는 동안에는 원전 모멘텀에서는 뒤처질 일이 없죠. 그래서 똑같이 자회사인 우진엔텍과 같이 똑같이 SML 이슈 이게 똑같이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우진이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AI 이슈가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자회사인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인 우진엔텍보다 이제 우진이 더 세야 맞는 종목이거든요. 우진엔텍은 전문적으로 원전 발전 전문 기업이고요. 우진엔텍은 발전 전문 기업이고 이 모 회사인 우진이 우진엔텍보다 더 센 거는 발전도 있는데 발전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전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들었으니까 PR 수준이 좀 더 올라가긴 했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랬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들었으니까 지금 PR 한 20배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와 있는 게 맞죠? 이제 작년 수준하고 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한 20배 조금 넘는 수준. 그래도 자회사인 우진엔텍이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섹터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실적이 매년 사상 최대 결승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코스피 기업이면서 코스닥에 있는 자회사보다 반밖에 안 된다. 싸다라고 하는 거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모멘텀이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남는 건 뭐 남아있죠? 자, 업황에서도 업황이 메롱메롱한 섹터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멘텀의 경우도 원전 모멘텀 아주 강력한 섹터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는데 나머지 세 번째라 한다는 거 수급이죠. 수급. 자, 수급 요거 하나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급으로 넘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스밸브 넘어가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테마 쪽에 엮여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테마성이 강하다 보니까 테마성 강한 이 자회사인 우진 엔텍 같은 경우는 이런 속도를 보고 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해서 미직미직 얘가 내리더라도 이쪽은 저평가 종목이거든요. 실적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뒤에 따라 들어온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원전 이슈 자체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우진 엔텍을 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홀딩해서 끌고 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가 저렇게 살아가지고 생생하게 살아서 숨쉰다 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세 라인이 이렇게 이 추세 라인 앞고지 같고요. 이게 메인이죠. 요게 그리고 이쪽 아래로 살짝 내려왔어도 깨지고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이거 언더 구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 이게 메인 추세입니다. 저점 그리고 저점 여기 사이가 이제 횡보가 길어지면서 살짝 내려갔다 페일러 스윙으로 돌리고 해먹는 요런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메인 추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 중기 저점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스타트를 이렇게 끄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변수 나머지 하나 세 번째 요인은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인 수급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 와중에도 외국인들 자 텅벼가지고 없던 외국인들이 밑에서부터 지금 밀려 내려오는 라인을 중에서 공격적으로 좀 쫙 채워 나가고 있죠. 요 사이에 그 전에 이제 많이 사가지고 있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들이 이렇게 쭉 사면서 이렇게 주가 이렇게 끌어올렸고요. 10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관들이 쭉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고가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데다 대고 여기다 이제 외인과 개군 들어오는 데다 대고 지금 타르테를 파는 형태가 돼요. 그 요 형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호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도 다시 커버. 외국인 들어 이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국면에서 기관 이렇게 못 때린다.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죠. 이제 개인을 따돌리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자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저평가에서 메롱메롱 되는 종목이 갖추고 있는 그런 요건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 1, 2, 3가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노래죠. 이건 결정은 계속해서 원전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 계속 시장의 주도주 쪽에서 라인 빠져나오지 않잖아요.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고개 들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정도 구간에서 1차적으로 우선 가서 노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노리시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위쪽 밴드로 더 살펴보면 이게 저가 추이 밴드라면 좀 오버슈팅 된 부분 제외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고가 밴드는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밴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돌아오고 밴드 위로 뚫고 나갔다가 되돌아오고 요런 쪽의 구조가 되니까요. 이게 이제 뭐 아주 지금 원전이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폭으로 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전고점 주변에서 라운드 넘버 2만원 정도까지로 해서 스윙으로 거래하는 형태의 종목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약 30% 정도 요 정도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기간이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되는 형태의 기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짧고 여기는 뭐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만 한 달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저기 우진 같은 종목들 자 원전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다른 쪽에 지금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빨리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우선은 그런 쪽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 이제 아래쪽에서 사서 묻어놓는 들어가서 원전도 뭐 당연히 또 가야 되지 않겠냐. 두산에너비 가면 또 뭘 사야 되냐. 그 원전 종목들 중에서 이제 두산 에너비를 제어하고 난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과 여러 가지 쪽 수급 양쪽에서 요 모든 쪽에서 적어도 훨씬 더 유명한 종목인 자회사 우진 엔텍보다는 얘가 더 낫다라는 얘기죠. 오리기술이라든가 이쪽에 코스닥 해지고 관련 종목들 조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번쩍번쩍하는 모멘텀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우리기술이나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견조한 실적 모멘텀이라는 게 뒤를 바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간혹다가 이렇게 반도체 같은 라인에서 지금 엉뚱하게 라인이 종목에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뭐 도와주면 좋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이슈를 잡고 추가해서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돌아 들어가야 된다면 그쪽은 패는 거죠. 자 여기 보시죠. 원전 개ችን 요인 나오고요. 바로 그 뒤쪽에 보면 반도체 나오죠. 반도체용 온도 센서, 철강용 자동화 장치.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포스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케이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자회사인 우진행텍보다 훨씬 이렇게 견조한 실적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쪽에 이슈가 돼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단기 급등에 파는 쪽으로 가고요. 이제 원전 쪽으로 이슈를 잡고 간다 그러면 저까지 잡아서 이제 위에 다시 터질 때까지 쭉 보여나가는 이런 형태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천재투자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오르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알고 있는 좀 아는 형님들이 20분 있습니다. 아는 누님도 계십니다. 여기 코인의 윤수석 같은 경우는 누님이죠. 아는 누님도 계시고 아는 형님들도 계시고, 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 바쁜 여러분들을 대셔서, 자, 뭘 잘 모르는 여러분들을 대해서 될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이런 종목들이 또 빠져나올 때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다 찍어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앞에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거, 그 밴드 위쪽에 딱 걸리는 거, 아까 장중에도 나갔습니다만 딱 찍어드리는 가격이 그대로 다 고가죠.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 WSR 같은 종목들 딱 이거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테두리 뭐 테두리 딱 정해져 있는데 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테두리 여기 사는 거 파는 거 딱 정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요 정도까지 여기 하나 둘 이제 다시 노려야 되는 지점 이렇게 표시 다 해드렸고요. 뭐 얼마나 좋아? 여기 위에서 계속해서 밀려낼 때 팔면 남들보다 10%를 더 먹은 거 아닙니까? 현재 시장가보다는 어쨌든 10%를 더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아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